네, 안녕하세요. 레츠고 도영쌤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진학 상담 3부가 되겠네요. 3부로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학부모 상담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학생 상담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한 4가지 정도로 추려보았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이 기준에 맞춰서 나한테 잘 맞는 학교는 어디인지 생각해 보시면 고등학교 결정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우선 전기고와 후기고 사이에서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네, 전기고라 함은 특목고와 특성화고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예술 계열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특목고 학생들은 이미 특목고를 다 결정을 해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뭐 공업 계열, 상업 계열, 뭐 조리, 제빵, 뭐 미용, 뭐 그다음에 군사학과,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뭐 게임 뭐 이런 데 많이 있죠. 그런 특성화 고등학교를 갈 것인지 아니면 일반 인문계를 진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왜 고민이 되는지 제가 보면은 사실 성적을 가지고 고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내신 산출이 이미 다 끝났잖아요. 본인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일반계 가서 사실 힘들 것 같다 하는 학생들은 특성화고를, 다양한 특성화고를 한번 찾아보시고 꿈을 찾아서 빨리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를 이제 후기고를 선택할 때는 한 4가지 정도의 기준이 있다고 봐요, 저는. 첫 번째는 거리예요, 거리. 우리 집에서부터의 거리. 뭐 기숙사 살면 되잖아요. 물론 기숙사 살면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기숙사를 들어가는 기준도 학교마다 다르고, 기숙사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좀 적응이 어려워서, 또는 뭐 학원도 가야 하고 학교마다 어떤 기숙사 생활의 패턴이 다 다르다 보니까 다시 나오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집으로부터의 거리를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침에 30분 차 타고 가서 오후에 학교할 때도 30분 온다. 그럼 하루에 1시간을 길에서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일주일이면은 뭐 5시간이 되고, 한 달 뭐 한 20일이라고 잡았을 때는 뭐 한 20시간이 되겠죠. 그게 3년 동안 쌓이면 엄청난 시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집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 네. A 학교도 가깝고 B 학교도 가깝다 이러면 좀 고민이 되겠지만, 저기 멀리 있는 학교까지 굳이 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네, 거리를 가까운 데를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학교의 학생 수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비슷비슷하면 좋겠지만, 어떤 학교는 뭐 우리 학년, 내년에 여러분들이 1학년 들어가잖아요. 1학년 학생 수가 100명이다. 반면 다른 학교는 1학년 학생 수가 500명이다. 그럼 어디를 선택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조금 유리할 수 있을까요? 네, 학생 수가 많은 학교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에서 내신 1등급은 4% 안에 들어야 되거든요. 4%. 100명인 학교에서는 4등입니다. 4%가. 500명인 학교에서는 20등이 되겠죠. 그렇죠? 네. 1등급, 2등급, 3등급 다 등급마다 마찬가지예요. 표본이 많으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되죠. 물론 어느 학교나 상위권 학생들도 많이 있고 하위권 학생들도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내신 따기에 유리하다라는 것은 표본이 많은 학교, 전교생이 많은 학교가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 좀 생각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준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여러분들이 대학을 진학할 때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네. 학생부 전형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죠.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면 더 잘 아실 텐데, 교과 전형이라 하면 흔히 여러분들이 아는 내신이에요, 내신. 대신 중간 기말 가지고 성적을 내서 그 전형으로 대학을 진학하는 것인데, 중간 기말에서 내신 산출하려면은 표집하는 인원수가 많아야 내신 퍼센테이지가 여러분들이 올라가고 등급이 올라갈 수 있을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을 생각하는 학생들은 조금 더 전교생이 많은, 입학 인원수가 많은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 학교의 입시 실적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입시 실적은 흔히 말해서 대학, 좋은 대학 얼마만큼 보냈는지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가장 좋은 것은 그 학교의 입시 설명회죠. 입시 설명회 하면 다 막 자랑하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작년에 서울대를 몇 명을 보내고 의대를 몇 명을 보내고 교대를 몇 명을 보냈습니다. 이게 이제 학교 자랑이죠. 예, 입시 실적. 자, A 학교의 입시 실적도 한번 보시고 B 학교도 보시고 C 학교도 보시고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서울대 연고대 가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 학교에서 얼마만큼 잘 지도해서 보냈는지. 이거는 앞에서는 내신 산출에 학생부 교과 전형을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이 입시 실적은 조금 학생부 종합 전형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진학하게 되는 2024년도에는 물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동아리나 봉사활동이나 독서나 이런 비교과 활동이 거의 폐지가 돼요. 네, 폐지가 돼서 좀 중요성이 조금 작아진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선생님들이 얼만큼 생활기록부 잘 써주셨는지 여러분들 그런 기준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이게 바로 입시로 연관이 될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잘 써주시는지, 활동이 얼마나 다양한지, 그 학교에서 내가 가고 싶은 학과에 관련된 활동들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져 있는지를 잘 보시면 그게 바로 입시 실적과 연관이 되거든요. 요즘 온라인 입학 설명회도 많이 하더라고요. 꼭 날짜 기억해놨다가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날짜 나와 있거든요.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학교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네, 관심 있는 학교에 그 정도는 전화해서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물어보시고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본인의 성향이에요. 내가 활동적인 성향, 나는 친구들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친구들과 어떤 분위기에 좀 잘 휩쓸리기도 하고 이런 성격이다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가 많은 학교, 내가 마음이 편할 수 있는 학교 가야겠죠. 보통 학교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내신 따기 좋은 학교, 그러나 분위기가 조금 안 좋은, 그리고 이쪽에서는 내신 따긴 좀 어려워, 하지만 좀 정시를 위한 공부를 할 수 있고 좀 공부하는 분위기, 학습 분위기가 잘 형성된 학교. 대부분 이런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학교를 나눠요. 첫 번째, 내신 따기 좋은 학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위권 학생들이 좀 많이 받쳐준다는 얘기겠죠. 그럼 난 거기 가서 한 중상위권을 노린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중상위권 정도? 내신 등급 한 3등급, 2등급은 좀 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정도를 노리고 가겠다라는 학생들은 이 학교에 가기를 원해요. 내신 따기 좋은 학교를. 그런데 내신 따기 좋은 학교라 함은 사실은 내가 거기서 이 받쳐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난 얘네들을 밟고 올라가서 한 등급 올라가야지 하지만 내가 이 밑에서 받쳐주고 있네 다른 아이들, 이러면 안 되겠죠. 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신 따기 좋은 학교에 가서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지 않고 나 스스로 나는 그냥 마이웨이 가겠다. 학교에서 수업 잘 듣고 뭐 놀 땐 놀겠죠. 놀지만 혼자 또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 봤을 땐 내가 더 올라가 있고 이럴 자신이 있다. 친구들과의 어떤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고 할 수 있다라는 사람들은 이 학교를 선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이 분위기 좋은 학교는 누가 선택하느냐? 나는 자신이 없어. 나는 그냥 이 학교 가면 그냥 따라갈 것 같아. 분위기 휩싸이고 놀러 다니고 그냥 점점 더 편안함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성적은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고 난 그럴 것 같다. 자신이 없다 하면은 여기 가는 게 좋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대입 볼 때에는 수능의 비중이 어쨌든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서울의 16개 대학은 지금 내신 비율을 40%까지 올린다고 이미 발표를 다 했습니다. 물론 수시의 비중이 지금도 더 높긴 하지만 수능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수시로 학교를 하더라도 또 최저를 맞춰야 되는 그런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좀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학교들, 공부하다 보면 내가 이 학교에서 내신 등급 안 나와도 수능으로 쭉 치고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 점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민 많이 하셔서 잘 선택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전기고와 후기고 사이에서 고민하는 학생들, 그리고 고등학교 선택에 있어서 다양한 기준점들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듣고 싶은 거죠. 저한테 상담 오는 학생들도 제가 항상 같은 얘기 하는데
결국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교 가야겠죠. 네. 마지막으로 팁 하나만 드리자면 원서를 작성하실 때 일지망 물론 가고 싶은 학교 써야겠죠. 근데 이 학교가 누가 생각해도 인기 있는 학교예요. 그렇다면 이지망에서 그래도 좀 덜 밀리고 우리 집하고 가깝고 대학교도 좀 잘 보내고 이런 학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잘 쓰신다면은 아마 이지망에서는 붙지 않을까.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면 뭐 맨 끝순위 뭐 5지망, 6지망까지 있는 지역에서는 그 뒤로도 갈 수가 있어요. 좀 큰 시나 구 단위에서는 진짜 멀리 뭐 1시간 거리도 왔다 갔다 하게 되잖아요. 네,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지망을 제발 부디 이지망을 잘 쓰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꼭 좋은 학교 선택하셔서 원하시는 학교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후기도 남겨주시면 좋고요. 궁금한 사항은 또 댓글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